지난 시간에는 원소가 한복에게서 기주를 차지하면서 하북 지역을 흔든 1차 지각 변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소가 기주를 차지한 뒤 하북 지역 군웅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즉 하북 지역의 2차 지각 변동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기주를 차지하는 동안 장안에서는 동탁 몰래 헌제가 낙양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여 유우의 아들 유화를 시켜 유우에게 가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동탁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화는 몰래 장안을 빠져나가 형주 남양군에 이르자 원술은 유화를 인질로 잡아 유우를 자신의 후원자로 삼을 계략을 생각합니다. 원술은 유우가 군대를 남양군으로 보내면 그 군대와 함께 장안으로 진군하겠다고 유우에게 말했습니다. 유우는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기병을 파견하려고 할 때 공손찬이 원술의 계략을 간파하여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우는 이를 듣지 않았으며 공손찬은 혹시 자신이 원술 뒷담한 것을 유우가 원술에게 말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이에 고민 끝에 애초 유우와는 잘 맞지도 않았기에 이참에 원술 쪽으로 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촌 동생 공손월에게 기병 1,000기를 주어 급히 원술에게 파견하였고 공손월은 원술에게 편입되었습니다. 그 후 공손월은 유화를 절대 풀어주지 말고 유우의 군대를 뺏으라는 말을 원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술은 공손월의 말을 듣고 그대로 유우의 군대를 빼앗았으며 이 일이 유우의 귀에 들어가 유우와 공손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유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술 몰래 남양군을 가까스로 빠져나와 유우에게 향했으나 이번에는 원소에게 잡혔습니다. 원소 또한 유우의 지지를 받기 위해 유화를 보내지 않고 인질로 잡았습니다. 원술은 일전에 손견을 예주 자사로 삼았었는데 손견이 낙양에서 동탁 토벌 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서 원소가 휘하장수를 보내어 예주 영천군 양성현을 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예주 자사로 삼았습니다. 손견이 원술이 있는 남양군 노양현으로 왔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동탁 연합군의 내부 분열을 단식하며 급히 양성현을 공격하였고 원술 또한 공손월을 보내 손견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성현에서의 전투는 송견의 승리로 끝이 났으나 이 전투에서 공손월이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안 그래도 밀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원소에게 원망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더욱 화가 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공손찬은 원소에 대노하여 곧장 군대를 이끌고 기주 거록군에 있는 개교에 주둔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원소의 죄를 열거하는 내용으로 상주문을 장안에 올리며 원소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소는 공손찬을 두려워하여 발의 태수를 공손찬의 사촌 동생인 공손범에게 넘겨 공손찬과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여기서 밀약 조건이 소설처럼 기주의 토지 반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양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으며 공손월까지 죽자 원소도 급히 공손찬을 달래기 위해 밀약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손범은 둘의 화합이 아닌 공손찬 쪽에 붙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침 공손범이 발의 태수를 맞자마자 청주와 서주에 있던 황건 잔당 30만 명 이상의 무리가 발해군 남피현을 공격하였습니다. 공손범은 발해군의 군사를 동원하여 공손찬과 힘을 합쳐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기주 발해군 동광현에 남쪽에서 이들을 대파하였습니다. 황건 잔당은 급히 도망쳐 황하를 건너는데 그들이 황하 반쯤 건넜을 때 공손찬이 뒤에서 이들을 공격하니 황건 잔당의 피해는 상당하였습니다. 황하 강이 피로 붉게 물들었으며 공손찬의 위세와 명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공손범에게 발해군의 병사들을 지원받아 기주 거록군 광종현으로 진군하였고 공손찬의 기세가 대단하였기에 기주의 대부분이 원소를 배반하고 공손찬을 따랐습니다. 또한 흑산적과 동맹을 맺고 수령 장현은 자신의 군대를 공손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공손찬은 기주 자사를 엄강으로, 청주 자사를 전해로, 연주 자사를 성경으로 삼아 원소가 기존에 임명한 관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공손찬에게 의탁하고 있던 유비도 전해와 함께 청주로 보내 원소를 맡게 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유비를 총애하여 아끼던 오한 호기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손찬 휘하에 있던 조은이 유비를 쫓아가 군에서 기병 부대들을 주관하였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원소와의 소호 전투 등에서 전공을 세운 유비는 평원상이 되어 원소군을 계속 견제하였습니다. 한편 공손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아지자 위기를 느낀 원소는 형주자사 유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술까지 나선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유표를 통해 원술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동맹 후 유표의 견제가 들어가자 원술의 눈을 남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원소는 공손찬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소는 유표를 통해 원술을 견제하고 공손찬은 공손범과 힘을 합쳐 주변 황건 잔당을 정리한 결과 서로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년 서로 대치하고 있던 공손찬과 원소는 개교의 남쪽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공손찬은 3만의 군사를 늘어세워 방진을 만들고 정예병 백마종사 1만기를 나누어서 좌우에 위치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원소는 국이에게 정예병사 800명과 강로 1000대를 주어 선봉장으로 삼고 고지에 배치시킨 후 자신의 후위에 진을 쳤습니다. 공손찬은 국이의 병사들이 적은 것을 보고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기병으로 돌격하여 이들을 격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이는 오랫동안 양주에서 강족을 상대했기에 기병 격파 전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이의 군사들은 방패 아래 엎드려 움직이지 않다가 공손찬의 기병이 가까이 오자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다 함께 일어나 돌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로 부대가 뒤에서 일제히 강로를 발사하니 공손찬의 기병이 놀라 전열이 흐트러졌으며 강로에 맞아 쓰러지거나 그대로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원소군은 기세를 몰아 공손찬군을 밀어붙여 기주자사 엄강을 잡아 참수하였고 공손찬은 개교로 퇴각하였습니다. 국이는 공손찬을 추격하여 개교로 진군하였습니다. 국이가 개교에 이르자 공손찬군이 군대를 수습하고 와서 다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이의 상대가 되지 못하여 또다시 대패하였으며 국이는 곧바로 공손찬의 진영으로 돌격하여 공손찬 진영에 있던 깃발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손찬군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원소는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 소식을 듣자 안장을 풀어놓고 말을 쉬게 하였는데 강로 부대와 대극 부대 수십 명만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때 공손찬에 흩어진 백마종사 2000여 기가 급습하여 여러 겹으로 원소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런 뒤 원소를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전풍은 원소를 비신시키려 하였으나 원소는 이를 거절하고 대극 부대에게 기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후 남아있는 강로병에게 모든 돌을 급히 쏘게 하니 백마의 종은 많은 피해를 입어 점점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공손찬군은 공격한 상대가 원소인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국이가 돌아와 백마의 종을 박살내어 원소를 구원하였습니다. 개교에서 패배한 공손찬은 발해로 패주하였으나 원소군의 추격에 못 이겨 공손범과 함께 유주 개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원소는 최거업을 보내 유주 탁군 고한현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만 함락시키지 못하고는 퇴각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이를 놓치지 않고 퇴각하는 원소군을 뒤에서 급습하여 대파하였습니다. 공손찬군은 오랜만에 승리의 이 기세를 가지고 남진하여 원소군이 점령한 각 군현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소의 지배하에 있던 평원국 서쪽까지 점령하여 평원국 전체를 평정하였고 전해와 유비를 보내 청주 제남국과 제국 또한 점령하였습니다. 이에 원소는 청주 대부분이 공손찬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해와 유비를 공격하였고 이들은 제국에 주둔하며 원소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공손찬은 그 후 군대를 다시 정비하여 용주에서 원소와 대치하였는데 원소는 일부 병사들로 공손찬군을 유인하게 하였으며 대병은 물을 건너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한번 방심하여 국이의 적은 병사들에게 크게 패한 기억 때문인지 쉽사리 공격하지 않았고 곧바로 퇴각하였습니다. 원소는 퇴각하는 공손찬군을 공격하여 대파하였고 이에 공손찬은 기주를 포기하고 개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손찬이 용주에서 원소군과 전투를 벌일 때 제국에 있던 유비와 예주 자사 선경은 평원국 고당현으로 이동하였고 서주 자사 도경은 연주 동군 발간현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고는 원술과 힘을 합쳐 원소를 압박했으나 조조가 원소와 힘을 합쳐 이들을 격파하였습니다. 그 후 유비는 다시 제국으로 돌아가 전해와 합세하였습니다. 한편 유우는 공손찬이 원소를 공격할 때마다 반대하며 공손찬을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자 유주목의 권한으로 그의 군사 징발과 군량 공급을 줄였습니다. 이에 공손찬은 유우에게 대노하였고 유주의 백성들을 노략질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강제 징발을 했습니다. 유우는 공손찬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자 공손찬의 죄를 장안에 상주하였습니다. 공손찬 또한 유우가 자신의 급료와 양곡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았음을 상주하였습니다. 각 주와 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후한 조정에서는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마침 개교 전투에서 패하고 온 공손찬은 유우를 견제하기 위해 개현에 성을 쌓아 머물고 있었는데 유우가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그를 방문했으나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우는 공손찬이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하여 공손찬 토벌을 꾀하였는데 그의 부하가 향후 공손찬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우는 부하의 말을 받아들여 그만두었습니다. 193년 마침 장안에서 태복 조기가 원소 진영으로 와서 공손찬과의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조기는 편지로 공손찬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내니 서로 합의하여 잠시나마 화친을 맺었습니다. 원소가 박락진에서 전쟁에서 고생했다며 크게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위군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흑산적과 힘을 합하여 어편을 점령하고 태수를 살해했다는 급보가 들려왔습니다. 공손찬과 동맹을 맺은 흑산적이 원소가 공손찬과 전쟁 중이던 때를 노려 뒤를 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두들 어편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였는데 원소만이 태연히 연회를 즐기면서 평소에
원소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무너지면 더욱 혼란이 일 것으로 생각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도적 무리에서 도승이라는 자가 그들을 배반하고 원소의 가족들과 어편의 관리들을 몰래 척구로 빼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원소는 척구로 향하였고 도승에게는 자비를 내렸습니다. 그 후 원소는 어편을 포위하여 공격한 지 5일 만에 도적 무리들을 소탕하였습니다. 원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흑산적을 뿌리 뽑으려고 하여 주변의 흑산적을 터벌했습니다. 기세를 타고 상산에서 흑산적 수령 장현, 흉노, 오한 연합군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때 원소 휘하에 있던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전장을 휘저으며 인중 여포, 마중 적토라 불리는 명성을 보여주는 대활약으로 10일간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장현군은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원소군도 연이은 전투에 지쳐 사기가 떨어지게 되니 전투를 멈추고 퇴각하였습니다. 원소가 흑산적과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공손차는 바로 화친을 깨고 원소의 뒤를 노렸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북 지역에서는 공손찬을 중심으로 주변 세력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공손찬은 원소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을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